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해? 뭐야, 너 어딘데? 너 뭐야, 누구야, 너?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상은 스마트폰이 해킹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해킹입니다. 예. 만약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이 났다면 어떻게든지 증거를 잡아서 요절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배우자의 스마트폰 속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해킹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그렇게 쉽게 해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 스마트폰이 내 손에 없으면 안 돼요. 상대방의 스마트폰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모든 게 증거 수집이라는 게 한 방에 끝나죠. 뭐 탐정이 필요해요? 흥신소가 필요해요?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바람피는 남편의 스마트폰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죠. 엄청나게 무수한 비밀이 있고 증거가 될 만한 게 엄청 많겠죠. 궁금한 게 싹 사라지겠죠. 내연녀하고 바람피는 내연녀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카톡, 아니면 함께 여행을 가던가 함께 있을 때 찍은 사진, 뭐 동영상, 뭐 이런 게 모조리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타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사실 절대 불가능해요. 만약에 해킹이 되면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그런 화면 두 대가 같이 움직이고, 또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통화를 누구와 했는지, 예?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일부 안 되는 기능도 있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혼미해지잖아요. 이 혼미해진 정신 상태 때문에 이 사기꾼들한테 돈을 뜯기거든요. 다른 일은 몰라도 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은 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버려요. 앞뒤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돈을 뜯어먹기가 좋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미약해지잖아요. 마음이 미약해진다는 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누군가 희망적인 말을 던지고 희망 섞인 말을 해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해요.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러면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인데도 믿게 돼요. 그게 되나? 정신이, 배우자가 바람을 안 필 때는 사기꾼이 접근을 해도 그 사람한테 찔러야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이 말이 씨가 안 막히죠. 정상적인 사람한테 그런 말 해가지고 씨가 안 막혀. 그런데 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한테 이 불가능한 일을 희망적인 말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넘어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송금해줘.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주변에 알릴 데가 없어요. 진짜 알려봐야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가족인데
솔직히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해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면서 모텔 드나든다는 이런 일 자체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솔직히 저 같아도 얘기를 못해요. 창피해서. 나만 못난이 되는 거거든. 자기 사람 관리를 못한 그런 취급, 자기 사람 관리를 못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얘기를 못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가 이런 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내 가족이 해결해 줄까요? 못합니다. 기껏해야 위로의 말 몇 마디 던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 그런 말 몇 마디밖에 못 듣죠.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 결국은 하다 안 돼서 흥신소, 요즘엔 탐정이죠. 이런 데다 이제 바람난 배우자 뒷조사를 맡기게 되는데, 이것도 잘못되면 돈만 날리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흥신소나 탐정이란 데가 뭐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번 경험을 해볼까 말까 한 곳이잖아요. 이 흥신소가 무슨 슈퍼 가듯이 왔다 갔다 매일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예? 흥신소라는 자체가, 탐정이라는 사무소 자체가 특수한 상황에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은 이 법적인 일로 이렇게 뭐 일생에 한두 번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흥신소나 탐정, 이런 탐정 사무소는 일생에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곳이죠. 예.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그걸 겪어본 사람이고 흥신소에 의뢰를 했던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했던가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낭패당하는 일은 없을 텐데, 처음 겪다 보니까 어느 흥신소가 일을 잘하는지, 어느 탐정사무소가 일을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우선 전화해서 이거저거 상담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요즘 뭐 인터넷 검색하면 흥신소도 많고 탐정사무소도 많잖아요. 과거에는 이 흥신소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런 흥신소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탐정이나 흥신소나 하는 업무는 똑같고, 이 뭐 탐정사무소, 흥신소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말 잘하고, 예? 또 이런 가정 문제 쪽으로 조금 이 사람이 좀 일은 잘하겠구나, 아는 것이 많으니까 일은 잘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는 곳에 일을 맡기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 업무도 똑같고 일 처리하는 것도 똑같고,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쪽에선 이만큼을 해주는데 이쪽에선 이만큼을 해준다는 차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뻔합니다.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나? 일단 흥신소 혹은 이 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탐정이나 흥신소 얘기 그만하고, 이 심적으로 나약해진 사람,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기꾼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또 이 사기꾼들의 광고는 이 마음이 여려지고 나약해진 사람들한테
그런 광고가 눈에 띄게 잘 보여요. 또 그 광고는 이 불가능한 일을 뭐 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그런 쪽으로 현혹되게끔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나약해지고 심적으로 불안하고 말하자면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사람한테는 눈에 띄게 탁탁 잘 보여요. 그런 광고만 딱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노려서 사기꾼들이 이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희망 섞인 문구를 올려놓고 스마트폰 해킹, 문자 내역, 카카오톡, 위치 추적 모든 게 다 된다고 광고를 올려놔. 그리고 그런 사기꾼들의 광고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없어요. 요즘은 메신저의 시대죠. SNS, 텔레그램, 카톡, 텔레그램 아이디나 카톡 아이디밖에 없어. 이 텔레그램 아이디와 카톡 아이디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주민번호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 공폰, 그냥 개통하지 않은 휴대폰 공폰, 그런 공폰 전화 한 대만 있으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누구나 텔레그램 아이디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 명이 아니더라도 그냥 만들어져요. 아이디가. 그런 아이디로 광고를 올려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로 현혹이 돼서 그런 아이디에 문자를 보내게 되죠. 그걸 본 의뢰인들이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실제 되냐, 된다고 하죠. 통화를 할 수 있느냐, 전화 통화를 하자. 절대 전화 통화 안 하죠. 전화번호가 있나? 없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와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위치가 발각이 되잖아요. 위치 추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그것만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정신이 멀쩡할 때는 호기심에 한번 해볼까? 정신이 아무 일 없는 상태에서 멀쩡할 때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죠. 주고받으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생겨나요. 그렇게 확실하면 왜 돈 받고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물론 불법적인 일이죠. 불법적인 일이지만 일을 해주면 아무 탈이 안 나잖아요. 일을 해주면 아무 탈이 안 나는데 왜 숨으려고 해? 그런 생각도 갖고 의심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텔레그램 메신저 문자 주고받다가 그냥 믿으려고 해. 그냥 믿으려고 해. 이 사람을 믿어야지, 나한테는 이 길밖에 없다. 이것만 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 사기꾼이 하는 문자 내용을 다 믿으려고 해. 그래서 에이 100만원 200만원 뭐 보내보자, 이것만 되면 되니까 보내. 그러면 그 길로 내다바이 당한 거예요. 피 같은 돈 사기꾼이 꿀꺽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 해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세요. 제가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해서 해킹이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해킹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배우자의 외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알고 있고 불편한 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이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몇백만 원씩 사기를 당해서 전화가 와요. 해킹을 의뢰해서 돈을 얼마를 뜯겼다, 얼마를 내다방이 당했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느라고 또 말이 끊겼는데,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전화는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현장 흥신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가정 문제 쪽은 좀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30년 정도 흥신소 운영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이 보안 장비, 소위 말하는 흥신소나 탐정들이 사용하는 스파이 장비라고 하죠. 스파이 장비. 이런 장비를 이제 제조하고 개발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장비, 이런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아주 유용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게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만들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뭐든지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접하다 보면 그 계통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현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의뢰인들이 의뢰를 하고 난 뒤에 이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뢰인들이 흥신소나 탐정들한테 일을 맡기고 더 조급해지고 더 급해지더라고요. 더 궁금증이 많아지고. 의뢰를 하기 전에는 차분하게 생각만 하던 사람이 의뢰를 하고 나면 상당히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조마조마해져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누굴 만나냐, 응? 내 남편과 만나는 여자 얼굴 사진 한 번만 찍어서 보내달라, 내 아내와 만난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직장에 다니는지, 가족은 있느냐, 막 일을 시켜놓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막 전화를 하고 그래. 그거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전화하면 일 그르쳐요. 현장에서는 진짜 눈 하나 깜빡할 사이에 대상자들이 사라져 버려요. 대상자라고 하는 건 탐정들은 타겟이라 그러는데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자라 그러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데 이 전화를 받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의뢰인에게 현장 일 할 때 절대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을 맡겨놓고. 자, 이 일을 흥신소에 맡기면 보통 날짜를 지정을 하죠. 뭐 일주일 하든 10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잊고 사세요. 잊고 지내야 돼요. 의뢰해놓고. 잊고 지내고 차분하게 기다리면 모든 증거를 수집에다가 한 번에 이렇게 드려. 그러는 게 그 사람들 일이고, 예. 그런데 이제 특별한 거 있을 때는 전화를 해야죠. 특별한 거 있을 때 뭐 갑자기 출장을 간다던가 하루에 스케줄이 변동이 됐어. 그리고 몸이 아파서 뭐 직장에 안 나가고 외부 활동을 안 하게 돼서 집에만 있게 됐어. 그러면 이런 날은 쓸데없이 죽치고 뻗치고 나가서 시간 허비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날은 전화해도 되지만 정상적으로 현장 업무를 할 때는 절대 전화하면 안 돼요. 일 그르치게 돼 있거든. 제가 현장 업무를 한 30년 전부터 지난 10년 전까지 한 20년을 해보면서 겪은 거는 어떤 것이 증거가 되고 어떤 것이 증거가 안 되고 이건 불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증거물들, 이런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일을 의뢰하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현장 진짜 뭐 경험이 없는 흥신소, 진짜 연역, 이제 막 뭐 서너 달 된 흥신소라 할지라도 이건 증거물이 될 수 있고 이건 증거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현장 업무 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코치하고 지도하고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은 간단해요. 요즘에는 뭐 이 형사적인 처벌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의 외도는 형사적인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물은 어렵지 않아요. 도리어 예전에 과거에 20, 30년 전에 증거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끊기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하루에 전화 받는 게 전화 통화만 한 150통화 정도 받습니다. 150통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2대를 갖고 다니는데, 2대를 갖고 제가 전화를 2대를 갖고 다니는데 2대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낮에는 그나마 이제 밤이라 전화가 좀 들어오는 편인데 솔직히 좀 지쳐요. 어쩔 때는 뭐 똑같은 말을 연속으로 5통화를 받아서 똑같은 말을 연속으로 5번 하는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낮에는 통화가 잘 안 되죠. 밤에도 잠잘 때 전화 오면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그 밤에 그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까 생각하면 좀 최대한 성의 있게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자다 일어나거나 잠결에 받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인터넷상에는 사기꾼들 엄청 많아요. 뭘 하고 싶고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흥신소를 이용해야겠다, 탐정을 이용해야겠다,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기가 필요하다, 뭘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필요하다, 누굴 감시를 해야 된다, 배우자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안 들고 생각이 안 나고 판단이 안 서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녹음기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카메라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흥신소, 탐정, 의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면 전화 주세요. 제가 30년 전에 흥신소 운영할 때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간통죄라는 게 있을 때는 증거 수집이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했어요. 증거 수집이란 자체가 그다지 많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증거 수집이 필요 없죠. 간통죄가 살벌하게 살아있는데, 이 간통죄라는 게 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죄거든요. 형사적 처벌이라는 거는 교도소 깜빵 가는 일이에요. 형사적 처벌, 형사처벌이라고 하죠. 이 간통죄가 엄청 무거운 죄였거든요. 일단 혼인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 배우자 이외의 남자나 여자와 모텔이나 호텔, 숙박업소에 드나들고 동침을 한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 바로 유치장을 갔어요. 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재판을 받고 뭐 3개월, 어떤 사람은 4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심하면 1년, 10개월, 이렇게 구치소나 교도소 갔었어요. 걸리면.
그만큼 엄청 무거운 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간통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 수집이 필요 있나요? 뒤쫓아가서 물론 그때는 이 뭐 흥신소에 의뢰를 하든 본인이 직접 일을 하든 숙박업소로 내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같이 들어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그 숙박업소 주인이나 종사자도 많은 협조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불륜을 저지른 사람 데리고 경찰서로 가고, 뭐 그러니 뭐 증거 수집이 필요 있나요? 뭐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죠. 현장에서 걸렸는데. 이 간통죄가 있을 때는 합의 보기도 편했어요. 합의가 간단했죠. 합의가 정말 빨리 되고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마음고생 할 필요도 없죠. 가만히 유치장에 보내놓고 기다리면 합의 보자고 안절부절 하는데, 두 사람이 합의 보자고 안절부절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용서를 하고 싶으면 용서를 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합의를 보면 되니까. 감옥이나 유치장이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답답한 데예요. 별의별 생각도 다 나고 단 1시간도 못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며칠 있어 보세요. 사람 진짜 못 견딥니다. 일반인들 못 견뎌요. 그때는 뭐 이런 뒷조사 뭐 이런 게 뭐 증거 수집 이런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간통죄가 폐지되고 없어졌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모텔을 드나들고 있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안 와요. 부부지간의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죠. 112 신고한다고 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 모텔, 호텔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들어갔어.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흥신소나 탐정들이 할 일이 많아졌죠. 그런 걸 찍어야 되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호텔,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그것도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장면을 찍어두고 거사를 치르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찍어두고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장면도 찍고 둘이 함께 차를 타고 여행 다니는 사진도 찍어두고 골목길 같은 데서 포옹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거 찍어놓으면 완벽하죠. 그런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포착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증거를 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흥신소나 탐정이 요즘 많이 바빠지고 좀 일의 난이도도 강해졌죠. 한마디로 흥신소와 탐정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바람 피고 들어온 사람한테 뻔히 바람 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너 바람 폈지? 누구누구와 어디 갔지? 왜? 뭐 이런 식으로 막 막무가내로 추궁하고 따지고 들면요, 이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이 대화하다가 바람핀 사람한테 이 바람핀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은 이렇게 길게 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게 돼 있거든. 그럼 얘기를 계속 대꾸를 해주다 보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말문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성이 높아지고, 어? 나중에는 심한 쌍욕이 나와요. 내 아내, 내 남편한테. 바람핀 여자도 남편한테 욕합니다. 이 어쩌고 저쩌고 XX야, 이런 식으로 욕해요. 남자들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 좀 하라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게 돼 있어요. 졸지에 미친 사람 취급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앞뒤가,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안 맞거든. 뭐 거짓말이 앞뒤가 맞을 리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들어왔는데 지가 바람핀 거 막 추궁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말이 나오겠어. 막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다 보면 요만한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만큼 거짓말하고, 또 이만큼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만큼 거짓말하고, 이게 점점 눈덩이 좀 커지면 이 거짓말을 정리가 안 돼. 이러다 보면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어요. 심지어 아내와, 심지어 아내의 여동생, 처제죠, 처제하고 10년 동안 아내 몰래 육체적 관계를 맺은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주기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었겠죠. 그리고 그 처제는 처제의 남편 모르게 형부와 그런 육체적 관계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졌던 일도 제가 밝혀낸 적도 있고, 그리고 남편의 친구, 아내의 여자친구, 남편의 남자친구, 이런 남편의 친구와 바람핀 그 아내, 그리고 아내의 친구와 바람핀 남편, 육체적 관계, 이런 주변 사람,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아는 사람하고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와 불륜을 하게 되면 짧은 기간 안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아내와 친구고 내 남편과 친구면 나도 친해질 수 있잖아요. 친해진 사람과 가끔 통화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심을 별로 살 수가 없어요.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게 되면 제일 위험한 관계가 되는 거고, 제일 알 수가 없어요. 밝혀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과 내 아내가 바람을 피면 그건 쉽게 밝혀낼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누구지? 알아보다 보면 나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와 내 아내가 바람을 피게 되면 쉽게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그냥 왜 연락했어? 그러면 그냥 뭐 한번 만나자네, 넷이서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게 되면 지극히 위험하고 이 증거를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는 거.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이 바람은 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는 오게 되거든요. 인간의 성적 욕구, 욕망은 아무리 철저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어느 한순간 그런 상황이, 말하자면 이런 외도와 불륜에 연관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되면 꺾이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애초부터 안 만들어지면 모를까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만들어지게 되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예. 한 번쯤은 생각하겠지만 넘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상황이든 아니면 뭐 만들어진 상황이든 아무리 내 사생활이 철저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그 인간의 성적 욕구와 욕망은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표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은 연출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일상생활 중에 어쩌다 한 번이었건 뭐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즉 유흥업소 같은데 그런 데서 술 한잔하고 뭐 2차를 나갔던 예?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냥 일생에 뭐 그냥 스치듯 지나가다가 잊을 수 있는 그런 한 번으로 끝났다면 모르는데 그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이 부부지간이라면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물론 그렇게 이제 배우자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냥 딱 끝내버리면 그만이에요. 끝내버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의심하던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괜히 의심을 했구나. 저렇게 며칠 지켜보니까 별일 아니었구나.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숨겨가면서 계속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해. 외도를 하려면 없는 시간을 빼내야 되고 비자금 만들어서 돈을 써야 되고 상간녀 상간남과 이 만남을 계속 가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한 이불 속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배우자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바로 알아요. 이 텔레파시라는 게 부부간에는 이게 텔레파시로 교감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교감을 한단 말이에요. 텔레파시로 알게 돼요. 그럼 배우자는 뭐 가만히 있겠어요? 바람 피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이게 보고 있겠어? 바람 피는구나. 증거를 잡아가지고 혼내줘야겠구나. 그러지.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 현명하게,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장기전으로 갈 생각을 해야 해요.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은 한순간에 한 방에 이렇게 때려잡고 단칼에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을 길게 잡고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죠. 무슨 일이 생겨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까지 받게 되죠. 판결까지 받게 되는데 길게는 3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고 뭐 10년 동안 소송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짧게 단시간에 끝내려고 생각하면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어집니다. 중고수집 차고 넘칠 만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두는 게 좋아요. 상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길 확률은 높아져요. 그 상대방 남자나 상대방 여자,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겼을까? 직업은 뭘까? 어떻게 살까? 많이 궁금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알면 뭐 하겠어요? 마음만 아프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천천히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의외로 일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뚜껑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배우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거짓말한다고,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말한다고 탁 들이대봐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뻔하죠. 거짓말로 둘러댈 텐데. 근데 거짓말로 둘러대면 더 열받죠.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안 보여요. 정신병자처럼 보여요. 바람 피고 들어온 사람, 저 멀쩡한 내 남편,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해요. 이 진짜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짜증나고 열받고 부글부글 끓죠. 근데 그냥 묻지 말아요.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뻔한 거짓말을 할 텐데 물어보면 더 열만 받지. 그냥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일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있는 날, 함께 하는 날까지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 돼요. 바람 피는 사람에게 바람 핀다는 사실을 추궁하게 되면은 뻔하잖아요. 앞뒤 안 맞는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하다 보면은 한두 번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배우자한테 욕도 튀어나오고 그래요. 근데 욕 튀어나온다고 해서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절대. 같이 정신병자 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게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요. 한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뭐 알고 있다거나 뭐 이런 내색을 하면, 바람 핀다는 걸 알고 있다는 내색을 하면 그날로 일은 다 끝나요. 일 꼬이기만 하고 일도 되지도 않아요. 마음만 더 아파요. 더 힘들어지고. 그동안 이렇게 준비했던 이 증거, 뭐 계획했던 게 모두 틀어지고 일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진짜 뚜껑 열리더라도 즐겁게 즐기면서 하시라는 거지. 뭐 정으로 살았는데 즐겁게 한번 이 계획을 세워서 외도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혼내준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한번 이 증거 수집도 하고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남편이, 아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행복한 가정이 원상회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계획 중에서는 뭐 이혼을 하겠다, 아니면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해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창피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저런 계획이 있잖아요. 이혼을 계획했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뭐 재산 분할도 하고 상간남 소송도 하고 이런 하나둘 이제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왕성하게 현역에서 활동할 때, 흥지소 하면서 활동할 때 이런 일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의뢰인이 20년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진짜 뭐라고 해야 돼?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좀 이렇게 식었잖아요. 식을 수밖에 없지. 20년 된 부부치고 뭐 이렇게 부부 생활 한 달에 한두 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그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그 부부 관계마저 안 하게 되고 뭐 한 5, 6개월 부부 관계를 안 하게 되니까
아내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그뭐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뭐 단순히 부부관계를 몇 달 안 한 걸로 인해서 의심을 하게 된 건데, 일단 그래서 의뢰가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일을 받아서 했는데, 이 여자의 이 촉, 여자의 이 감, 이건 무시 못할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되죠. 참 예리해요. 딱 의뢰를 받은 첫날 가서 일을 하는데 바로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일이 좀 수월하게 풀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 분은 일단 의뢰할 때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했죠. 남편한테 일단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먼저 알려달라,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제 이분이 좀 생각을 한 며칠 한 뒤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하겠다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냥 며칠, 한 5일인가 지나서 연락이 와서 한 달 정도 우선 그 여자에 대한 정보하고 남편과 이렇게 만나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둘이 만나서 주로 어딜 다니는지 이런 모든 내용, 일단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증거죠. 그냥 증거, 한마디로 일상의 모든 활동 내역을 한 달 동안 낱낱이 추적해서 기록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좀 수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 일만 매달려서 수집을 해줬죠. 물론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의뢰인은 수집한 증거물을 보고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이런저런 일을 좀 더 해주고, 남편의 비자금이라든가 남편이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라든가, 그리고 상대방 상간녀의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주변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걸 좀 파악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 모든 걸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인터넷 정보화 사회라 정보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확보하는데 뭐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은데, 그때 당시엔 조금 이런 정보 수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죠. 뭐 추적하고 뒷조사해서 찍는 이런 작업은, 아날로그적인 작업은 뭐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수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 남자가 여자와 해외여행을 또 한 보름간 출장을 핑계로 갔다 온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쫓아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쫓아갔죠. 이미 그 여자와 매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 굳이 해외로 밀월 여행을 없었으니까, 증거는 다 확보됐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민사소송이나 뭐 이런 형사소송, 뭐 간통죄로 하고 뭐 이런 걸 계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쫓아가서 뭐 그 사진 작업하고 그런 것까지 필요가 없었죠. 이 증거 수집을 하고 이런 이제 의뢰인이 원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저희는 몰랐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증거 수집을 하고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을까? 액션이라는 건 남편에게 뭐 따지고 들지도 않고 평상시와 똑같아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알고 있기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기 전에 상황하고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왜 이렇게 오래 조사를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떠났어요. 이분은 저희가 수집했던 자료를 모두 가지고 남편의 비자금 통장,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 통장, 숨겨놓은 재산, 그러니까 땅이든 집이든 뭐든, 일단은 주식이든 뭐든 모든 걸 조사한 걸 가져다 주면 그걸 몰래 조금씩 자기 앞으로 다 빼돌린 거예요. 본인 앞으로도 아니에요. 타인에게 다 명의를 돌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내 앞으로든 재산이 있으면 타인한테, 지인한테 명의를 다 돌려요. 그리고 남편한테 재산이 있으면,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지인들, 남편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요. 완전히 만약에 건물이 10억짜리가 있으면 10억짜리 건물을 껍데기로 만드는 거죠. 돈을 다 차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현금화해요. 남편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모든 재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을 껍데기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온 거죠.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저희도 모를 정도로 완벽히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의 친구라던가 남편의 처갓집, 아니 처갓집이 아니죠. 처갓집이면 아내의 집안이고, 남편의 시댁이죠. 시댁 식구들한테까지 돈을 모두 빌립니다. 네? 몇 천만 원씩 다 빌려요. 남편 모르게, 남편 비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치밀할 정도로 할 줄은 몰랐어요. 그 정도로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실 까마득히 모르던 남편은 그냥 계속해서 그 여자와 더 신나서 돌아다녔던 거죠. 놀러 다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몇 달 후에 남편한테 이혼 소장 날라갔죠. 한 몇 달 됐죠. 한 5, 6개월 후에 남편한테 이혼 소장이 날라갔죠. 그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간간히 그부 의뢰인하고 이제 통화는 됐어요. 왜냐면 간간히 전화가 왔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미스가 나고 어긋나는 부분, 궁금한 점은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느라고 전화가 왔는데, 간간히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이 사실이었죠. 그 남편이 진짜 알거지가 됐죠. 막 이제 깨복댕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 빚만 눈덩이처럼 있는 거예요. 빚만 주변에. 이렇게 완벽하게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떠나는 그런 의뢰인을 보고 좀 저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치가 떨렸죠. 이렇게까지 하고 갈 수 있을까,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한을 품은 거죠. 한을 품으면 이렇게 무섭게 된다는 거죠. 네? 함께 할 때는 부부지만 이혼 도장에 꽝 도장 찍는 순간부터 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시간이 길지 않아요. 도장 찍는 순간부터 바로 남이에요. 이 부부로 살 때는 뭐 그렇게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고 남남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게 부부예요. 물론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제껴놓고 보면 이 부부라는 게 진짜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백지 한 장 세워놓고 같이 살다가 백지 한 장에 도장을 찍고 살다가, 동사무소에서 혼인 도장 찍죠. 혼인 신고하잖아요. 그 한 장 써내면 부부가 돼. 그 백지 한 장으로 인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함께 아웅다웅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지 한 장에 도장 하나 찍고 헤어지면 그 뒤부터 원수로 살잖아요. 원수.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급하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들 엄청 많아요. 이런 진짜 나약해진, 피폐해진 마음을 가진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노리고 사기를 치고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 마음이 급하면 사기꾼에게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현명하게 일을 쉽게 빨리 끝내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급하면 사기 당해요.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저 일이 되는 일이구나, 그 현실로 믿게 돼요.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기 당하는 거지. 안 되는 일을 된다는 생각을 갖고 믿게 되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는 거지. 최첨단의 문화적 생활을 하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스마트폰 이거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해킹하고 그럴 수 없어요. 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기를 당하거든. 그리고 진짜 안 돼요? 내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진짜 안 돼요? 된다는데요? 해준다는데요? 이게 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댓글에다가 실제 되는 걸 자기 눈으로 봤대요. 현실로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댓글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전화번호를 줄 테니 이 전화번호를 해킹을 해라. 그 사람한테 해킹해달라고 해라. 단 난 돈을 먼저 주지 않겠다. 그 해킹을 했다는 사람한테 내 전화번호를 주고 해킹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이 1억을 달래면 1억을 주고 1000억을 달래면, 물론 이제 전 1000억 없습니다. 1억 줄 돈도 없지만 그래, 현실적으로 1000만원 그래, 되면 1000만원 준다 그래라. 아니면 1억 준다고 해라. 댓글을 내가 써놨어요. 댓글도 없어요. 뭐 사기꾼이 올려놓은 댓글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려고.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쉽게 해킹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데, 한 개씩 다, 뭐 정치인들이고 뭐 대통령이고 다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내가 뭐 대통령 전화기 해킹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 해킹이 되겠네. 뭐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 들고 다녀요. 그러면 사기꾼이 그 맘대로 남의 핸드폰 해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해킹해버리게? 이 해킹 프로그램은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건 실제 있어요. 있는데, 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은 직접 해킹할 스마트폰을 내 손에 가져와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킹한다는 거지. 그거는 해킹이 아니죠. 프로그램,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뿐이지, 이건 해킹했다고 할 수 없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설치를 한 건데. 남편이 자고 있다거나 아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아내 남편 거 몰래 갔다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내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남편 휴대폰을 남편 몰래, 남편이 들고 다니는데 몰래 원격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다 들여다본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뭐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현실로 믿는 사람이 마음이 나약해지고 진짜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한테 걸려들어서 돈을 송금하고 당한다는 거죠.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두 번째 일을 해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알게 되면 물론 시간은 길게 되고 마음은 고통스럽겠죠. 예? 바람 피는 거 뻔히 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켜보자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가 거꾸로 솟고 소름이 돋겠어요. 한 이불 속에 눕기도 싫지. 그렇지만 그걸 참고 견디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알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이혼하면 뭐 할 거예요? 갈라서면 뭐 할 거예요? 몇십 년 함께 했는데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도 다 있게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이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직접 뒷조사를 했거나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